여러분하고 수업을 하면서는요, 이것들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해서 그 연역서부터 제가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니, 선생님 시험 잘 보고 정답만 맞추면 되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서 아주 첫날이니까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일찍 온 친구하고 얘기를 쭉 했었는데요. 보통 제가 평균적으로 학생들을 상담을 해보면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치가 한 요 정도 선상의 영양치를 지니게 됩니다. 요 정도 선상의 영양치를 가지고 이제 100을 만점이라고 놓고 봤을 적에 PSAT에 관한 영양치가 요 정도를 보통 가지고 있어요. 요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 점수가 요 정도 선상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 정도 선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외교원 평균 점수가 되겠고요. 요 정도 선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 행정을 중심으로 뭐 재경이나 이런 거 다 안 하고 그냥 일반 행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요런 정도의 점수 평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점수 평균이라고 만들어진 이것이요. 2016년까지는 별로 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016, 우리 시험이 두 번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변혁이 2012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혁이 2017년에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두 번 바뀐 그 다음의 자료 해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 기출문제를 몇 년서부터 볼까요? 그러면 2012년이나 2013년서부터 보라 그러고 그 앞에 기출문제는 보지 말라 그럽니다. 한번 바뀐 상태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2016년까지는 이런 영양치라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점수 분포도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자연스럽게 분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뀐 연도에서 무엇이 문제가 생겼느냐면 2017년 시험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거의 한 70%의 문제가 장난입니다. 그 시험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거를 정말 공부를 해야 하는 건가? 그냥 내가 봐도 맞는데 하는 문제가 한 7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수준까지 나와요. 그러다가 2018년에 딱 갑자기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문제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데이터 게임이 대거 입장을 해버리게 돼요. 데이터 게임이 한 10문제 정도가 나와버리게 되면 데이터 게임은 한 문제당 빨리 풀어도 2분 30초에서 3분 걸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데이터 게임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난이도가 조금만 있는 문제는 아예 손을 못 댄다라는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는 갑자기 성적이 2017년에 잘 나왔던 사람들이 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요 2018년의 모습이 19년, 20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2017년 시험 문제는 기출문제를 안 칩니다. 지나치게 점수가 낮은데 요 세 가지 시험 문제의 공통점은 뭐냐? 요 세 가지 시험 문제는요. 한 요 정도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 이번 시험에 60점 맞았어. 10점 공부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질만 가지고도 50점에서 60점 사이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면 1번서부터 10번까지, 21번서부터 30번까지 요 20문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맞출 수 있는 시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11번서부터 20번까지, 그리고 31번서부터 40번까지, 물론 중간에 그 경계면이 또렷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50점 요 문제 중에서 누가 몇 점을 더 맞았느냐가 그게 자료 해석의 실력입니다. 여기는 실력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의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듣고 시험 문제를 풀고 기출 문제를 공부해서 시험장 가서 보게 되면 요거 다 맞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집에다가 엄마 나 올해 60점 맞았는데 첫 해에 60점 맞았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잖아. 그럼 내년에는 80점 맞을 수 있겠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올해 60점 맞았으면 내년에 열심히 공부하면 이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희망 고문이 들어옵니다. 야, 이거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한 해에 7.5점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거 나오겠다 이제. 한 번만 더 하자. 이거 안 나옵니다. 여기가 65에서 70이 요 영양치를 가지고 있는 점수의 한계선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부분 시험 오래 안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본 사람? 이 사람들은 얘기하기가 참 까다로운데 대부분 시험을 봤으니까 알겠지만 요 영양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맞을 수 있는 그런 점수의 수준이 요 정도 되는 점수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도 풀겠지만 너무 수월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넘어선 요쪽 문제에서 적어도 얘를 맞아줘야 안심을 한단 말이야. 얘만 맞아줘도 가능성은 있는 거고요. 요 사이 점수를 맞아줘야 되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맞을까? 그거는요,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고 하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료 해석이 내 몸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었고 내가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시험지 딱 받아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풀으라 그랬구나.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푼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시험장 가면은요. 그냥 막 합니다. 내가 내 몸에 붙어 있는 걸로 막 풀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면 시험이 딱 끝나고 나왔는데 선생님한테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나한테 배워서 쓴 게 아니라 내 거로 써야 돼요. 자기 거로 써야지만 그게 쓸 수 있는 거고 그게 맞는 거예요. 야, 이게 뭐 한대더라 다 들어가지고 비법이 뭐고 이건 어떻게 보고 그 요령을 다 터득을 해가지고 시험장에 딱 갔는데 하나도 못 써먹고 결국은 뭘 하느냐면 지난 20 몇 년 동안 내가 살면서 지켜왔던 나의 계산 능력을 믿으면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몸에 안 배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하고 첫날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이제 기초 강의를 하는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의 어디다가 초점을 둘 거냐면 점수를 올리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영양치를 올리는 데 초점을 둘 겁니다. 강의를 하면서 영양치를 올린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이 강의를 해오면서도 내 강의가 정말 영양치를 높이는 강의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가져봤었어요. 근데 지금도 강의를 가지고 영양치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물음표가 저한테도 찍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어서 알겠지만 목소리가 점점 격해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막 하니까 강의가 시끄럽고 옆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어쨌든 이 영양치를 높이려고 최선을 다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양치를 일단 높여놓고 거기다가 기본과 기초를 잘 발라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집중 강의나 이런 심화 강의나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집중 강의나 심화 강의를 안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선생님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걸 안 하고 대신에 그 기간 동안에 똑같은 시간에 집중 지도반을 운영을 합니다. 따로 모아가지고 소규모로 10에서 한 12명 정도 한 반씩 이렇게 해서 한 3반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집중 지도반을 운영을 해가지고 얘를 올리고 정답률을 높이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1차 합격률 평균적인 학원들의 합격률의 거의 2배 이상, 최소 2배 이상의 합격률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앞으로 꾸준히 진행하는 그런 수업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요, 이 50점짜리, 50점 얘는요, 실수하지 않고 일단 다 맞는 기본기 갖추고요. 그 다음에 얘를 도전해서 맞출 수 있는 영양치를 조금씩 향상을 시킬 겁니다. 그 과정은 이제 수업을 들어보면 저렇게 하면은 가능성이 있겠구나. 내가 예전에 들어보던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저게 원조의 힘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